어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저희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아무래도 암모니아 추진 연료 선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암모니아에 대한 조금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모니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뭐 너무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기후 위기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인제 점점 심각해지면서 IMO에서도 그 문제를 인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된 건데, 먼저 인제 암모니아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어 저희가 인제 기후 위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 온실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데 주요 주로 크게 이제 기여하는 이미션들이 이 CO2 그리고 메탄,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산화탄소랑 메탄에는 이 카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탄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소 화합물이란 이 이유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연료의 이 트랜지션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있는 이 선이 여기 있는데, 노란색이 지금 보시다시피 LSFO나 MGO. 제가 지금 해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연료가 이 연료 계열이고요. 그리고 여기 써진 것처럼 이 연료들은 이 탄소 수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화합물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탄소로부터 발생되는 거를.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이 C를 최대한 줄이면서, 반대로 여기 있는 H,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를 보시면 그다음 단계가 이제 CH4 메탄이 됩니다. 근데 메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실가스의 주범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LNG가 이 화학식으로 썼을 때 이 CH4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 그냥 LNG 자체를 저희가 에너지로 쓸 때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인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될 때 메탄에서 이제 메탄 슬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CH4가 CO2보다 거의 25 배에서 30배 더 많은 지구 온난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LNG가 더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오히려 해롭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 단계로 인제 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C가 하나 떨어지고 이제 오히려 H2가 되면서, 진짜 완전히 연소시킬 때 CO2나 어떤 탄소 화합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완전 친환경적인 연료가 되는데, 문제는 수소는 또 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같은 저장량을 쓸 때 에너지는 오히려 다른 연료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같은 에너지량을 쓰고 싶으면 저장량을 3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말이 돼서, 선박에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연료로 쓰는 그 화물 탱크량을 3 배로 늘려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암모니아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현재로서는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보면 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연료이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인제 암모니아를 저희가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암모니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IGC 코드, IGF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IGC 코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뭐 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카고에 대한, 가스 운반선의 카고에 대한
안전성 그 코드 규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IGF는 연료에 대한 가스 운반선의 연료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카고로 쓰일 때 관련된 규정, 그리고 암모니아가 연료로 쓰일 때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RGC 코드에서는 아직까지 암모니아에 대한 연료가 어떻게 보면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독성을 가진 연료인데 독성 연료는 아직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IMO 레귤레이션에서 이 독성 문제가 허용이 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RGF 코드 측면에서는 암모니아 자체에 대한 아직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IGF 코드는 LNG 연료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 자체에 대한 IGF 코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암모니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그 IGC 코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폭발성, 그다음에 부식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DMV나 ABS에서 이미 암모니아에 대한 이 연구를 진행한 상황이고 이 선급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급과 그리고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암모니아의 주요 이슈가 폭발성, 대부분의 연료는 폭발성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암모니아는 조금 다르게 독성에 더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암모니아의 특성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면 다른 연료와 비교했을 때 일단 플래시 포인트가 낮은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 그 레인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낮은 연료이고요. 반대로 반응성이 높고 그리고 독성을 가진 연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짤 때 특히 안전성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독성에 주안점을 맞춰서 만든다는 점을 꼭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규정에서는 일단 그 암모니아 톡시시티가 이 30 ppm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0 ppm 정도까지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이 농도를 보시면 암모니아 농도에 따라서 사람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먼저 5 ppm일 때는 그냥 냄새가 나는 정도입니다. 근데 20에서 그리고 40 ppm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서서히 신체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5000 ppm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호흡 정지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여기까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LNG 같은 경우는 5000 ppm 이상의 노출이 되어도 정지 그 신체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5000 ppm이 다른 연료들은. 그래서 암모니아가 다른 연료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 낮은 농도만으로도 사람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0 ppm 정도를 지금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허용해도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특성이 공기보다 가벼울 수는 있다. 가볍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디텍터를 설치할 때 이런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또 이게 물에도 잘 젖어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스 디텍터의 위치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저희가 인제 암모니아를 어떻게 보면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이제 배출을 시킬 때 이게 또 그 해양 생태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암모니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처리를 해서 보낼지도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두 번째 그 독성이랑 부식성 그리고 폭발성인데 이건 부식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부식성에서는 응력 부식 균열 그러니까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쪼끔 주의해서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할 때도 뭐 수은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선 선체를 구성할 때 그 암모니아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어떤 뭐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재료를 구성할 때 최대한 부식이 암모니아의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SCC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또 두 번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성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료에 비교해서는 이 폭발성이 굉장히 낮은 연료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폭발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에 좀 더 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런 규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표도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가 이 TWA 그리고 STEL이라고 해서 어 노동자가 8 시간 지속적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평균 15분 정도 이렇게 노출됐을 때를 따진 표인데 어느 정도가 괜찮냐를 지금 따진 표입니다. 그래서 25 ppm부터 35 ppm 정도까지가 괜찮다 정도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표인데요. 그런데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걸로 지금 계속 디베이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들끼리는 지금 어떤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 BV라는 성급에서는 그 저희가 벤팅을 할 때 그 다이렉트 벤팅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벤팅하다가 인체에 접촉이 되거나 했을 때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혹시나 주변에 부식할 수 있을 만한 선체에 그러한 재료가 닿았을 때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벤팅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노멀 컨디션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가 이렇게 물에 젖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가스 디스퍼전 스터디를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 디텍터 같은 것들도 위치를 어디에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계속 그런 것들도 디베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성급들마다 이렇게 가볍게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인제 아까 독성에 관련된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30 ppm 정도에 대한 의견들을 각각의 성급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다른 그 성급에서 나타내는 규정에서는 그 벤팅을 할 때 그 거리를 이렇게 재 가지고 뭐 10 미터 정도, 20 미터 정도 해서 뭐 그 선체에 있는 그런 그 건물 같은 것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그 가스 디스퍼전 스터디로 이렇게 계산하곤 하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이격거리가 그 10 미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멀어서 그 정도 차라리 벤팅을 아까 BV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격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거를 쪼끔 잘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 암모니아 그 저장 탱크 기술에 대한 연구랑 가까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성급들 간의 그런 레귤레이션들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우리가 맞춰서 그 저장 탱크의
저장 탱크를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그 아까 14페이지 한번 다시 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잘못 두 번째 30. 근데 벤트 마스트로부터 30bpm 그 미만으로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건. 근데 벤트 마스터에서 일단 나오면 온리 암모니아 아닌가요? 그래서 벤트 마스터에서 이 30ppm 이하가 가능한 건가요? 이 두 번째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벤팅 자체를 금지하는 문구에 대해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컨센트레이션이 30ppm 이하여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배출 전, 그 벤팅 전에 뭔가 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예, 예. 저거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음, 일단 벤트 마스터가 없으면 안 되고, 왜냐면은 벤트 마스터가 없게 되면은 그 탱크에 탱크가 내부 압력이 문제죠. 걸릴 경우에 탱크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신에 그 사이에 그 벤트 마스터 가는 라인에 필터를 달아서 그, 그 누출이 되기 전에 이제 30ppm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음, 이제 릴리즈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아마 그 성급 가이드라인에 아마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30pp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악취가 심하게 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그 30ppm이 뭐 생활을 하기에 괜찮은 정도라기보다는 그 마지널 그 뭐랄까 이게 생명에 위험이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마지널 노선이라고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거 이하로 우리가 어,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게 타겟인 것 같습니다. 그 30ppm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에어 안에 이제 볼륨으로 따지면 0.003%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000 ppm 그래봐야 실제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공기 중에 5%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SCC 아까 응력 뭐 부식 그거 아,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뭐 어떤 재료를 써서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 그게 RGC 코드에서 이미 그런 거 관련된 재료에 관련된 내용이 음,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성급에서도 그 RGC 코드를 되게 많이 따라갔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뭐 망간을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니켈 같은 음, 것도 뭐 5%뭐 이하론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RGC 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일단은 대부분 수용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암모니아에 맞게끔 몇 가지 부분들은 이제 더 추가로 달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암모니아 제가 이 끓는 점을 잘 몰라. 암모니아도 액화시켜서 예, 예. 운송을 해야 돼. 그럼 암모니아 끓는 점이 아까 얼마였나요? 그 33도, 영하 33도쯤. 마이너스 30. 그럼 암모니아는 기체랑 액체랑 이거 대충 예를 들면 LNG는 600배자 600배 차이가 나니까 아주 연료 액화시키는데 이점이 엄청 있다고 하잖아요. 암모니아는 몇 배 정도 부피를 전략시킬 수 있는 액화를 시키면 혹시 아시나요? 내가 몰라서 지금. 이제 부피. 그것도 어찌 보면 뭔가 이 그 운송 측면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이점이 없다면 가스로 그냥 들고 다녀야 되는데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수소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3배 정도 세 이렇게 배. 차이가 나니까 수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쓰기 때문에 음. 일단은 한 1.5에서 한 2배 아닐까 예상하는데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 그건 알아야 알겠습니다. 되는 건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어, 그건 아니고 나도 몇백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암모니아처럼 뭐 600배에서 8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LNG처럼요. 어, 그치. 왜냐 음.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는 음, 적어도 수백 배의 저 뭐죠 볼륨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몇 배인지는 나도 정확하게 그러면 진짜 이 모르겠는데 단열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탱크가 중요하겠네요. 단열도. 그치. 이제 암모니아가 왜 솔루션이 될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배를 건조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가격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선주 입장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탱크 사이즈란 말이에요. 탱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카고 실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야. 근데 수소로 하게 되면 아까 하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액화시키더라도 세 기존의 배. 어떤 뭐 LPG나 뭐 LNG나 보다는 적어도 한 두세 배 이상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소는 액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한 260, 270도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도에서 볼륨도 그 수소만큼이 아니고 그냥 뭐 LNG 정도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실제로 운송을 하는 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음, 대신에 지금 기술로는 암모니아 자체를 연료전지로는 쓸 수 없잖아. 그 수소로 빼야 되니까 크래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나 뭐 장비들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엔진 메이커, 내연기관 메이커에서 한 2023년, 4년 정도에 그 내연기관, 그 암모니아를 그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들이 이제 그 출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암모니아가 오션 고잉 선박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냥 다른 질문인데 음. 암모니아를 대상으로 LCA를 가면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아니요. 근데 그걸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도 워크 패키지로 하긴 하거든요. LCA를. 어, 그리고 LCA 스코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운항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만약에 연료 자체에 맞춰서 하는 거면 암모니아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뭐 그냥 이제 암모니아가 있고 그린 암모니아가 있고 블루 암모니아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그 카본 캡처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카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카본 캡처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카본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이 발생하지 않고 그 카본 뉴트럴 이런 이제 탄소 중립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그걸 블루 암모니아라고 하고 예. 그런 게 없이 아예 생산 단계가 매우 친환경적이에요. 뭐 저기 재생에너지 뭐 저기 태양열이나 풍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되면 카본이 아예 처음에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린 암모니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암모니아를 어떻게 이제 부르느냐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육상에서 생산하는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선박에서 그냥 선박이 운항할 때만 CO2 배출량을 아, 고려할 때는 그럼 무조건 그거는 거의 제로네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화학식에서처럼 N이 달려 있잖아요. 질소화합 예. 그게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또 약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분이라서 그걸 또 그게 좀 장애물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산화질소가요. 아까 질소산화, 질소산화. 녹스 산화물이 발생할 음, 수가 있어서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CO2보다 한 200배 이상 네. 그, 또 그래요. 그린하우스 가스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를 해야 되네요. 또.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엔진을 달게 되더라도 지금 녹스 저감하는 뭐죠? 뭐 SCR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되고 어 그리고 일단은 우리 IMO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 탄소만 포커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대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게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규정상에서는 무탄소 연료 그러니까 뭐 이미션이 제로인 연료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영아, 아까 IGC 코드하고 IGF 코드 그거 잠깐만 한번 올라가 볼래요? 약간 이제 설명을 할 때 조금 이제 혼동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IGC 코드는 원래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야. 그래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넣지는 않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화물로 적재할 경우에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 이 IGC 코드에 대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가 보면 이제 뭐고 저 톡식 퓨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료 자체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IGC 코드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IGC 코드에서 LPG 운반선이 있잖아. LP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그 IGC 코스대로 승인이 되면 암모니아를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멀티카고 베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를 운송을 하는 선박이 없냐 그게 아니라 기존의 LPG 선박들은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제 그게 실질적인 이야기고 대신에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뭐 가이드나 뭐 어떤 개발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암모니아 운반선이 되겠지. 그거는 아마 암모니아를 실제로 뭐 연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출 수입의 주요 어떤 품목으로 되면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냥. 그리고 이제 IGF 코드 같은 경우에는 화물과 관계없이 이제 연료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니아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IGC 코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 IGF 코드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암모니아를 카고로 운송을 하지 않잖아. 네.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있는 거고 뭐 엔진이 레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IGF 코드만 보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IGF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LNG 추진 선박 나올 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컨셉 자체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다른 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준비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암모니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이제 LNG에 대한 IGF 코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각 성급에서 나오는 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설계하고 운전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음, 수소가 음, 액화 수소가 기체 수소 대비 800배고 음. 암모니아가 1400배네요. 1,400배요. 엄청 차이 나네요. 그치. 그러니까 진짜 수소보다 한 1점 몇 배라 했으니까 그러면 1,400배 되겠다고 했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압력 컨트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33도잖아. 그러니까 단열이 좀 그러면 더 잘 될. 마이너스 50, 우리 LNG가 마이너스 160도잖아, 그러니까. 네. 그럼 뭐 50도로만 떨어뜨려 놔도 사실은 음. 뭐 액화될 일이 거의 없지, 사실. 근데 음, 50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나요? 그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안에 탱크 안에 온도는 그 화물 온도에 어쨌든 영향을 어, 받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수급 받을 때 마이너스 아, 50도짜리 엄청 받으면 더 되지. 그렇게 냉각을 그치. 해서. 뭐 160도, 170도도 우리가 뭐 LNG로 자주 만드는데 뭐 50도 못 만들까. 어. 근데 저희가 왜냐면 LNG를 수급할 때도 육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배에 받으면 마이너스 158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예, 그치. 그러니까 많이 좀 어, 그,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쪽에서 줄 때 되게 마지널하게 주기 음, 때문에 거의 딱 맞춰서 주니까 막상 들어올 때 핏 로스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는 높으니까 좀. 그냥 한 10도 넉넉하게 떨어뜨려 주면은 따로 뭐 그거 그 뭐라 그러는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그 진짜 제 순환한 그 뭐라 그러는 저도 오랜만에 그 그, 네. 제파 그 오케이. 하는 거 있잖아. 그 펌프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음,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암모니아가 그리고 좋은 이제 연료. 실제로 우리가 수소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실제로 수소를 많이 쓰려고 하고. 근데 수소 자체를 운반하는 것보다 그 전용선으로 암모니아를 운반해서 거기에 이제 크래킹을 해서 그 스스로. 나중에 사용할 때만 수소로 바꾸는 것도 좋은 또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그 암모니아를 또 수소로 바꾸는데 에너지가 또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도 있지. 결국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뭔가 자꾸 바뀌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소비가 되면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결국 또 이미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